오늘은 메이저 카드 14번 템퍼런스, 인내 카드라고도 하죠. 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템퍼런스 카드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템퍼런스를 보시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한 굉장히 커다란 날개를 가진 그리고 후광이 있는 천사가 아마도 호수 같아 보이죠. 흐르는 강물 같진 않고 호수 혹은 연못가 같아요. 거기에 한쪽 발은 물에 담그고 한쪽 발은 땅에 디딘 채 두 개의 성스러운 컵에 담긴 물을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연못 뒤로는 길이 이렇게 나 있고, 그러니까 마치 이 길이 꼭 태양을 향해서 가는 것만 같아요. 그리고 또 연못가에는 아이리스, 즉 붓꽃이 이렇게 피어 있습니다. 그게 이 템퍼런스의 모습이고, 그러한 것으로 봤을 땐 좀 약간 좀 서정적이고 부드러운 느낌이 들어요. 아무래도 또 이 천사의 얼굴이 굉장히 평화롭기 때문이기도 하겠죠. 그렇다면 이 각각의 이미지는 어떤 것이 있는지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려보자면, 우선 여기 보시면 이 잔, 이게 금잔 그리고 이 은잔이에요. 그래서 금잔에서 은잔으로 물을 이렇게 흘려보내고 있어요. 금잔은 우리의 의식을 뜻하고요. 은잔은 우리의 무의식을 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자체가 아마 우리의 혼 혹은 의식이라고 좀 약간 예측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굳이 의식이 깨어있는 상태와 잠재의식 속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 그러니까 이런 것의 흐름이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의미를 한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한쪽 이 발을 또 보면은 물은 감정을 의미를 하고요. 이거는 어떠한 이성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감정과 이성의 상태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과 무의식, 감정과 이성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천사는 굉장히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이 천사의 또 모습을 잘 살펴보면 가슴에 정사각형과 정삼각형이 들어있는 하얀색 옷을 입고 있고요. 그리고 이마에는 뭔가 이렇게 동그래 갖고 금발의 머리에 황금빛 디스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 왜 우리 미국 그 달러 중에서 1달러 보시면은 거기 피라미드에 이렇게 눈동자가 있는 게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랑 되게 비슷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정사각형 자체도 굉장히 완벽한 조화를 뜻하는 거고, 삼각형 같은 경우에는 왜 삼위일체 이런 거 뜻하시, 이것도 어떠한 완벽성에 대한 게 있잖아요. 세 개가 일체되는 그런 느낌의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금색은 성스러운 거고, 그리고 이마에 있는 눈을 샤크라라고 해서 우리의 그러한 어떠한 일상적인 3차원 너머의 것을 보는 그런 눈이라고 많이 여겨지잖아요. 영적인 눈. 그러니까 이것들이 전부 다 좀 되게 이 천사 자체가 되게 성스러운 인물이고, 그리고 존재이고, 그리고 그 성스러움을 한 성스러운 존재가 관장하는 것은 의식의 흐름이자, 그리고 감정의 형평성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천사가 강조하고 싶어 하는 것은
밸런스, 즉 균형을 잡아라라는 거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템퍼런스, 인내라는 것 자체가, 인고한다는 것 자체가 참는다는 거잖아요. 참는다는 게 굉장히 막 그 화가 나지만 그거를 누르는 거잖아요. 막 치어 올라오는 화를 누르는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어떠한 감정 자체를, 감정이든 생각이든 뭐든지 간에 어떠한 평화적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애쓰는 게 바로 인내인 거죠. 그리고 좀 더 의미를 더 살펴보자면 뒤에 있는 아이리스, 즉 붓꽃은, 아이리스 자체가 무지개 신의 상징이잖아요. 그래서 무지개 신 같은 경우에는 전령의 신으로 알려져 있어서 제우스와 헤라의 뜻을 전달하는 그러한 역할을 했었고요. 헤르메스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굉장히 제우스의 그러한 전령들을 많이 전달했는데, 헤르메스가 나타난 뒤로 제우스의 소식을 전령을 전달하는 거는 좀 약간 헤르메스가 그 역할을 좀 가져가게 됐고, 아이리스 혹은 이리스 같은 경우에는 그 헤라 쪽으로 많이 기울기도 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리스는 무지개의 여신이고, 무지개는 여러분 어떤 건가요? 희망과, 그리고 뭐 성경에서는 노아의 방주 그 홍수 사건이 있은 뒤로 뭐 하나님이 다시는 이런 홍수를 일으키지 않겠다라는 약속의 징표로 무지개를 띄웠다고 하듯이, 어떠한 안정적인 미래에 대한 보장, 약속, 희망, 뭐 이런 의미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서양 쪽에서는 무지개의 끝을 찾아가면 거기에 땅을 파보면 황금이 담긴 단지가 묻혀있다, 이러한 어떠한 옛날 이야기도 있고, 그런 식으로 좀 되게 뭐랄까 희망적인 느낌이 막 강한 게 이리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될 게, 이 카드가 주는 느낌이 희망적이라고 해서 이 카드가 희망만을 이야기하는 카드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잠깐 카드를 자세히 보면서 설명하면서 언급드렸다시피, temperance라는 거는 인내라는 거고, 인내한다는 거는 견딘다는 거죠. 견디고 참는다는 거. 그러니까 나쁜 상황 혹은 이렇게 굉장히 격렬한 상황을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한, 혹은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러니까 인내라는 거에 단어에 집중을 해서 생각을 하시면, 우리가 참는 거는 어떤 상황들인가요? 아무래도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일이 흘러가는 거를 막기 위해서, 혹은 좀 더 나은, 더 확실한 상황, 더 확실한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 그걸로 이렇게 움직이기 전에 좀 고민하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이것은 좀 물론 그 앞서서 제가 다뤄드렸던 행드맨과, 그러니까 매달린 남자와는 좀 다르긴 해요. 그 행드맨 같은 경우에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지금 현재 고통을 견디고 있는 거라면, 그러니까 직접적인 뭐랄까 고통, 육체적이든 정신적이든 이런 고통을 견디는 거라면, 이 템퍼런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정신적이고 머리로서 견디는 거라고 볼 수 있으니까, 마음으로 견디는 거, 이런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한 어쨌든 간에 제일 중요한 건, 이거를 과정을 잘 헤쳐나가면 좀 더 희망적이고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라는 강한 메시지를 전달을 하고 있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이 카드는 이리스, 무지개의 여신과 많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이 지금 현재 이 천사의 날개에도 무지갯빛이라고 많이 이제 해석들을 하시더라고요. 색깔이 다양하게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이 무지갯빛 날개, 그리고 이 붓꽃, 그리고 또 떠오르는 태양, 이 세 가지 요소로 봤을 때 굉장히 희망적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타로 카드에게 좋은 것만 항상 해석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미지가 이렇게 나왔다고 해서 또 그대로 해석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 보니까 좀 다른 측면에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 카드가 여러분들의 리딩에 등장했다는 건 어떤 말이냐면, 과연 지금 여러분들이 형평성을 잘 유지를 하고 있는가, 그리고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가, 조화를 잘 반영해내고 있는가,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잘 반영해서 이걸 조화롭게 이끌어가고 있는가라는 뜻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인내라는 것 자체가 내가 참아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좀 양보를 해야 되는 거고, 그거는 결국에는 지금 이 상황에 이 조화롭지 않다, 여기에 좀 더 조화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하기 위해서 이 카드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 조화를 이루었을 때만 당신은 무지개의 끝으로 가서 황금이 들어있는 단지를 꺼낼 수 있고, 그리고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며 더 나은 미래를 희망적으로 그려볼 수 있는 거고, 무지개의 전령 이리스로부터 기쁜 소식을 들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렇죠. 이 카드가 등장하면 여러분들은 내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일들을 조화롭게 잘 이끌어 나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체크해야 될 요소들은 항상 이런 거죠. 내가 무의식과 의식 사이에 그러한 소통을 잘 하면서 이거를 진행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성과 감성을 잘 조화롭게 밸런스를 맞춰가면서 생각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너무 무대뽀로 밸런스를 맞추지 않은 채로 가고 있는지, 그런 거를 잘 체크하고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그런 카드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카드가 리딩에 나오면 어떻게 말씀을 드리냐면, 혹시 본인이 이 일을 함에 있어서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고, 그 역할로 인해서 조화가 깨지고 있진 않은지를 좀 체크를 하라고 많이 말씀을 드려요. 왜냐면 그 조화를 깨지게 하고 있는 원인이 본인이다라는 그러한 것 때문에 이 카드가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을 드리려면, 과연 지금 현재의 그러니까 그 인내하라고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뭔가 완벽하게 들어맞지 않는 것이 있기 때문에 참고 기다리고 견뎌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 원인이 뭔지 잘 생각을 해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그렇기도 하거든요. 왜냐면 이 천사는 조화와, 그러니까 희망을 전달하기 위해서 조화를 이루고, 그리고 밸런스, 균형을 맞추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존재인데, 그 조화와 밸런스, 그런 것을 맞추기 위해서 가만히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의식에서 무의식으로, 혹은 나중에 보면 또 이걸 또 이렇게 뒤집어 보게 되면 반대로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니까 무의식에서 의식으로 이런 식으로 물을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는 것 자체가 이렇게 해도 생각해보고 저렇게 해도 생각해보고 뭔가 가장 완벽한 조화가 나타날 때까지 이거를 계속 조정하는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조정하는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카드가 등장을 하면 나의 어떠한 모든 그러니까 그 물어본 것에 대한 건에 대해서 내가 놓치고 있는 조화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고, 그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애쓰시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템퍼런스 카드는. 그러니까는 그거를 해주시는 게 바로 이 템퍼런스 카드가 나오면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냥 인내하고 참는 게 아니라 조정을 해가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만 이것이 가장 완벽한 하모니, 조화와, 그리고 평화로운 상태, 그러니까 더 이상 고민이 없는 상태로
수렴해 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카드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템퍼런스 카드가 스프레딩에 나왔다고 뭐야 나보고 더 참으란 얘기야? 나보고 더 인내하란 얘기야?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어떻게 조정을 해야 내가 가장 이 인내의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세요. 그렇게 사용한다면 아마도 이 카드가 그저 정말 뭐 인고의 세월이자 괴로운 시간의 카드가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가장 긍정적이자 그리고 긍정적이면서도 효율적인 결과를 배달할 수 있는 전략을 도출해내는 그런 카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인내 카드, 템퍼런스 카드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머리를 최대한 짜내고 마음의 소리에 또 귀를 기울이고 해서 좋은 결과와 조화를 이끌어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 그리고 타로 카드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시면 밑에 댓글란은 항상 오픈되어 있으니까 망설이지 마시고 궁금한 거 댓글로 남겨주시고 이 비디오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시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될 토요 타로 카드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하고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전 정말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 그때까지 안녕.